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전인책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출근길 교통정보 들으시겠습니다. 오빠, 은경이랑 드라이브 하고 싶으면 PFR 자체 기술로 리얼리티 101%를 위하여. 나 강민경은 프로비야.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지난주부터 계속된 세월호 소식에 발걸음 많이 무거우시죠? 한 명이라도 더 생존자가 구조되기를 마음으로 기도해봅니다. 서울 시내도로 월요일 아침 출근길답게 정체 구간 답답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촌로가 창천 3거리에서 신촌 교차로, 이대역에서 아현 교차로까지 속도를 줄이고 있고요. 연결되는 양화로는 아직은 서행 정도로 지나고 있습니다. 성산로가 마포구청역에서 연대 앞 3거리까지 쭉 밀려서 가고 있고요. 통일로도 이제는 교통량 많이 늘었습니다. 녹번역에서 독립문역까지 정체거리가 이어져 있고요. 반대쪽 서대문역에서 독립문역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과천대로 남태령고개에서부터 사당역을 지나 동작대로가 이수역까지 속도를 못 내고 있고요. 남부순환도 낙성대역에서 사당역까지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경인로는 물레동 사거리에서 영등포역, 국회대로 신월나들목에서 목동교까지 더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이번엔 경제뉴스 듣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연석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반갑습니다. 요새 반갑습니다. 이런 인사가 참 저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네. 어쨌든 미국 증시, 지난주 금요일 18일은 성금요일로 해서 휴장이 됐죠? 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약간 떨어진 것 외엔 지난주 계속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이번 주 전망 어떻습니까? 네, 지난주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가 강하게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는 각각 2.38%, 2.71%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2.49% 오르면서 4주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미국 경제의 지표 호의조, 그리고 제닛 옐런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초저금리 유지 의지 확인, 그리고 일부 기업들의 실적 호조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무력 충돌 위기로 치닫던 우크라이나 사태도 한 고비를 넘겼다는 분석이 나와서 이를 도왔습니다. 이번 주는 어닝 시즌이 피크를 이루는 주입니다. S&P 500 기업 중에 150여 개가 1분기 실적을 내놓는데요. 넷플릭스가 21일, 애플과 페이스북, 바이오젠이 23일, 또 제너럴 모터스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24일 실적을 발표합니다. 특히 애플과 페이스북 등 굵직한 기술 기업들이 모여 있는데요. 지난 몇 주 동안 기술주와 바이오주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경우에 매도세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의 성과가 당분간 증시의 향배를 가름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반가운 국내 소식도 있군요. 거의 2년 만에 수도권 전세 값이 이제 안정세로 돌아섰다, 이런 뉴스가 있네요.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주 수도권 아파트 전세값이 0.01% 떨어져서 2012년 7월 말 이후에 88주 만에 처음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파주, 광명, 미왕, 과천 등의 전세값이 하락하면서 약 1년 9개월 만에 수도권 전세값을 끌어내린 건데요. 한국감정원의 조사에서도 지난주 수도권 아파트 전세값이 전주 대비 0.01% 떨어져서 86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는 학군을 선택하기 위한 이사철이 지나서 전세 기술기에 접어들면서 수요가 감소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입주 물량의 증가도 전세가 안정에 기여를 했는데요. 올해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26만 7천 가구로 지난해에 비해서 38%가량 증가하고요. 이 중에서 수도권은 올해 11만 1천 가구가 입주를 해서 작년보다 2만 6천 가구나 늘어납니다. 올해 전세난에 지친 세입자들이 공유형 모기지 등 정책 금융 상품을 이용해서 내 집 마련에 나선 것도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름방학 학군 수요가 몰리는 6월 전까지는 당분간 전세 시장의 안정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생명보험사들이 자살 사망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런 논란에 휩싸여 있죠. 네, 생명보험사들이 자살 면책 기간 2년 넘긴 고객이 자살할 경우에 일반 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원래 재사망보험금을 주기로 하고 했는데 왜 3분의 1이나 절반 수준인 일반 사망보험금을 주고 있냐 이렇게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10년 4월 지금의 표준 약관이 개정되기 이전에 약관을 보면 외부 충격으로 인한 사망 때만 재사망금을 지급한다. 자살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를 놓고 해석차가 있는 건데요. 소비자들은 외부 충격으로 인한 사망이 아닌 만큼 자살의 경우에는 재사망 보험금을 준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보험사들은 일반 보험금을 주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 재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거라면 현재 미지급한 자살 재사망 보험금만 3천억 원이 넘고요. 앞으로 계약된 것까지 포함을 하면 조 단위까지 늘어날 정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어정쩡한 입장인데요. 약관이 잘못돼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맞지만 자상을 조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각종 판례와 여론 등을 고려해서 기존의 자살보험금을 갚지 못한 경우에 지급을 하고 앞으로는 과거 잘못된 약관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어떻든 문제가 있긴 있었군요. 이 중징계를 받은 김종준 하나은행장, 과거 하나캐피탈 이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었는데 이 남은 11개월 임기를 끝까지 마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다시 금융당국과 각을 세우고 있죠. 네, 김은행장은 지난 17일 열린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2011년 하나캐피탈 사장 재직 시절에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부당 지원 혐의로 중징계 문책 경고를 받았습니다. 금감원은 김 행장이 당시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로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손실을 봤다고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직후에 김 행장이 조직의 안정등을 위해서 정해진 임기를 끝까지 마치겠다 이렇게 밝혀서 금융당국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중징계를 받아도 현재 임기는 맞출 수가 있고 향후 3년이나 5년 동안에 금융권에 재취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중징계를 받은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초대 국민은행 행장, 또 강정원 국민은행장 등이 곧바로 사퇴를 했었다는 점에 비하면 이례적인 겁니다. 이에 대해서 김 행장과 하나금융이 금감원의 제재 조치에 일부 반발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나은행장 봉급이 많은 모양이죠. 이 삼성 SDS 과천센터 어제 7시에 불에 탔는데 이 세월호 사건에 묻혔습니다. 이 삼성금융계열사 홈페이지 접속과 온라인 결제가 지금 중단됐다면서요? 네, 어제 오후 12시에 불이 나서 7시에 꺼졌는데요. 삼성 SDS의 과천 데이터센터는 삼성카드를 비롯해서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까지 삼성금융계열사들의 서버가 있는 곳입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 불난 직후에 삼성카드의 홈페이지 접속은 물론 온라인과 모바일 결제가 중단이 됐습니다. 오프라인 가맹점에서의 카드 사용이나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데이터 유실 같은 문제는 없다고 밝히고 있어서 당분간 이런 모바일 결제만 문제 제기될지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손창민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을 밝혀주는 세상살이 길잡이. 여러분은 지금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하루 종일 이 뉴스만 보고 있는 거거든요. 24시간 모든 방송이 다 뉴스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엄마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하루 종일 울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울고. 지금 그 안산 시민이 전부가 그 기분이 굉장히 침체돼 있고 가슴도 먹먹하고 많이 슬픕니다. 정말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많이 화도 나고. 예, 이 답답한 국민들의 마음, 예, 그 마음을 다 들으셨습니다. 이 세월호 침몰 6일째 채 피지도 못한 어린 학생들이 선실에 갇혀 차가운 바다 속에 있는 동안 대한민국도 침묵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말씀처럼 온 국민들 가슴이 먹먹해져 있습니다. 국민들은 어린 학생들의 생활을 기도하면서 지금 세월호 트라우마에 빠진 듯합니다. 구조된 학생들은 깊은 정신적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망자와 실종자 가족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슬픈 소식을 접한 많은 시민들 역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는 웃음이 사라지고 안부 인사마저 조심스러운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회를 치유해야 할까요?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곽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이 뉴스만 봐도 눈물이 나고 이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예, 아까 들으신 인터뷰 같은 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사고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심리적인 영향이 그만큼 크다고 봐야겠죠? 네, 우리나라 지금 전체적으로 불안과 그리고 우울한 그러한 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집단 트라우마라 그래서요. 직접적으로 어떠한 트라우마적인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도 공통적으로 이와 같은 부정적인 그러한 감정을 지속적으로 가지는 그러한 경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실제로 그 2001년도 9.11 미국에서 테러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 경우에 그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들 절반이 이렇게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이와 같은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우리도 지금 아주 심각하게 겪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당시 뉴욕 시민 50% 이상이 이런 트라우마 현상을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우리 시민들 반응도 여러 가지입니다. 이 슬퍼하는 분도 있고 분노하는 분도 있고 또 사건 자체를 듣기 싫다면서 처음부터 외면한 분들마저도 이제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다 같은 트라우마라고 봐야 합니까? 네네. 사람들마다 우리 기계인 차이가 있는 것처럼 표출 방법이 다른 건데요. 가장 기본적인 거가 이 세상은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다라는 우리 기본적인 믿음이 중요하거든요. 예. 네, 길거리에 가면 빨간불에는 차가 서 있고 파란불에는 가고 이러한 것들이 스스로들 간의 어떤 신뢰고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 기본적인 그러한 그 가정이 이제 무너져 버리면서 엄청난 그러한 그 고통, 이러한 것들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거가 이제 전체적으로 분노라든지 또는 어떤 정치적인 또 정부에 대한 배신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이럴 경우에 이 분노와 슬픔의 감정들을 표출을 하는 것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 이게 자기 자신의 속으로 해소를 하는 것이 좋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이거 다 억압하고 억제하는 거는 이후에 계속 문제를 일으키긴 해요. 예.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표출이 중요한데 이 표출을 하다가 보면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격양돼 버리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계속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소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감정 그냥 슬프고 분노가 나고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해소하는 거가 아니고 어렵겠지만 조금 긍정적인 방법, 어떤 봉사를 하게 된다든지요. 여기에 뭔가 내가 힘을 더 보탠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예. 이 봉사와 이 여러 가지 이런 좋은 방법으로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 이 세월호에서 구조됐던 단원고 교감 선생님께서는 이 당시 그 체육관 뒷산에 올라가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충격을 주었는데요. 이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또 있을까 하는 우려가 또 있습니다. 이 검찰도 이번에 여성인 3등 항해사까지 구속하면서 이 그 점을 강조했어요. 이 3등 항해사가 다른 선택을 할지도 몰라서 특히 구속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거 참 비극적인 일인데요. 이제 생존자 증후군 또는 생존자 죄책감이라는 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생존에 있는 거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떠한 나만 살아남았다는 거에 대한 피해의식 이러한 것들이 지금 뭐 교감 선생님이나 심지어는 학생들도 느낄까 봐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그 생존자 죄책감에서부터 빨리 벗어나도록 해주는 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삶이라는 거가 내가 통제하고 할 수 있는 거가 아니고 내가 그 친구들한테 뭐 큰 삶을 나로 인한 피해라고 생각을 안 하게 하는 그러한 자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가 필요합니다. 지금 시간이 자꾸 가고 있는 거 물론 구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지금 살아남은 생존자들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상담이나 치료도 아주 급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예. 이 언론의 보도 행태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이 선정적인 보도 경쟁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들인데요. 네. 어떻습니까? 이런 선정적인 보도 형태가 상당히 우리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겠죠? 네, 그 언론은 물론 이제 정확한 정보를 해야 될 그러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입장에서 이제 계속 이러한 거를 보도하고 있겠지만요. 실제로 미디어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미디어를 보는 것 자체만으로 해도 이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난이 많은 그러한 국가의 그 자료들을 보면은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은 사람들 3분의 1이 미디어를 통해서 일어났더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9.11 테러 사건이라든지 또 95년도에 오클라호마 대지 지진이라든지 이러한 경우를 보면은 보통 성인들이 8시간 이걸 접하고 있었고요. 아동들은 3시간 정도 이렇게 접하고 있고 청소년들이 그 중간 정도로 하루에 훨씬 더 이전에 비해서 이 이제 방송을 접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많이 이러한 그 매체를 TV를 보는 시간이 많을수록 스트레스를 더 호소했다라는 그러한 연구 보고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너무 이 선박 자체 뭐 빠지는 거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걸 생생하게 느끼게 되잖아요, 자꾸. 그래서 이 지금 뭐 언론 보도가 정확한 보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 좀 비극적인 장면보다는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다라든지 뭐 좀 대책이라든지 좀 더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에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방송을 좀 내보내는 거가 좋지 않을까 싶고요. 예. 또 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걸 자제해야 될 겁니다. 이게 예. 나오는 대로 내가 다 봐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쉬운데 실제로 이러한 걸 좀 자제하는 게 필요한데요. 도저히 내가 TV를 끌 수 없고 뭐 편안하고 즐거운 활동하는 것도 힘들고 잠도 잘 못 자겠고 새로운 방송 보는 것도 불안하고 스트레스다 이런 경우는 좀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어의 뭐 스트레스 장애에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자제하는 거 필요하고요. 아이들에게도 좀 보여주지 않는 거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겠죠. 예. 제가 네티즌이 보내준 질문을 몇 가지를 좀 전달을 하겠습니다. 네. 예, 5411님이 보내주신 질문. 이 와중에 악성 댓글을 달고 유언비어 퍼뜨리는 사람들의 심리가 무엇입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래 됐는데, 네. 이 악성 댓글 달고 헛소리 자꾸 하는 이 사람들 심리는 어떤 거예요? 네. 일단 사람들이요. 뭔가 이제 사건이 일어나고 일이 일어나면 그 원인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고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예. 이래서 이렇게 이 사건이 일어났구나 하고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의실에 학생이 늦게 들어와요. 그러면 옆에 있는 학생들이 보면서 쟤 늦잠 잤구나. 어제 술 마셨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나름대로 단정을 지어버리거든요. 예. 근데 이건 이제 중요한 일이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고 말지만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자꾸 찾고자 하는 명확한 걸 알고자 하는 심리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너무 이제 커지면서 전혀 근거 없는 루머들을 그냥 갖다가 이제 퍼날르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불안한 사람들은 또 그거를 그대로 갖다 날르면서 나중에는 아마도 이럴 거야가 아니고 이렇대라는 거가 쫙 돌면서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또 불신이 만들어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예. 악순환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좀 자제해야 되는 것 같고요. 또 이렇게 근거 없는 악성 루머를 퍼뜨림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예. 그런
경우는 좀 강력한 조치라든지 대처도 필요합니다. 예, 안 그래도 의미 처벌하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또 하나 질문입니다. 1201님, 제 주변에서는 이런 아픔을 남 이야기하듯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회적 공감이 떨어지는 이런 사람들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네네. 이 전부 지금 시리에 빠져 있고 비탄하고 뭐 같은 우울증, 불안증을 가지는 것도 사회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지만요. 여기서 내일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이건 문제거든요.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이거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한번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좋은 기회라는 거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앞으로 안전 대책이라든지 뭐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한번 확실하게 해보는 기회도 되고요. 또 서로가 힘을 보태줄 수 있는 거, 또 서로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우리 아직도 같은 공동체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하나. 그래서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아니고 외상후 성장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를 겪고 나면 개개인으로도 외상후 성장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죽음 앞까지 갔다 왔는데 이게 뭐가 두렵겠나. 그래서 좀 더 인생을 더 깊이 있게 살 수도 있고요. 좀 더 이러한 대응하는 거 심리적으로도 좀 탄력적으로 돼가지고 실제로 더 강인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상 후 이 성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이렇게 전혀 무관심하거나 이 무책임한 사람들은 좀 각성을 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이 9589님, 예, 문자 메시지 제가 전해드리죠. 이 출근길 전철안 서울 시민들 한결같이 우울한 표정이네요. 예, 제가 잠깐 오늘 밖에 나갔다 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의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잠시 후 휴게소입니다. 햄버거 사줘. 차에서 먹을래. 감자튀김 냄새, 햄버거 냄새. 아우, 차 안의 냄새는 어떡하지? 페브리즈 차량용을 써보세요. 페브리즈 차량용? 송풍구에 꽂으면 나쁜 냄새를 싹. 상쾌해. 자동차 냄새엔 페브리즈. 차량용. 예, 출발사 지금 3부였습니다. 잠시 뒤에 4부 이어갑니다. 300만 경제 수도 인천의 시대가 열립니다. 세계적인 국제도시 홍콩, 싱가포르, 제네바와 어깨를 겨루겠습니다. 2014년 9월 19일 45억 아시아인의 나눔과 화합의 대축전 인천 아시안게임이 펼쳐집니다. 45개국 아시아인의 꿈과 감동의 제전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과 장애인 아시안게임을 나눔과 배려, 공감이 있는 아시아인의 축제로 모두가 행복한 인천, 시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아직도 모르세요? 자, 효원로 20번을 찾아가려면 스텝 1. 효원로는 도로명, 20번은 건물 번호. 이때 건물 번호는 도로 진행 방향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스텝 2. 도로명 주소에 표기된 건물 번호 숫자에 10을 곱하면 건물까지의 거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효원로 20번이라면 같은 도로 시작점에서 오른쪽 건물 방향 200m 거리에 있다는 뜻이겠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생활이 달라집니다. 이 캠페인은 세계 속의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저도 작은 선물 하나 드리죠. 이번 주 제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 마지막 주입니다. 예, 그동안 제 방송을 들어주시고 많은 의견을 보내주신 애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샤프 0945 우물정 0945로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제가 쓴 자유의 적들, 그것도 1쇄판, 오류는 많습니다만 보존 가치가 있을 겁니다. 1쇄판에 서명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지나는 말씀 듣겠습니다.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해나루 살진 해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지킴이 행복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이슬을 맛보리 맥콜. 삶을 위한 정치, 궁금한 정치의 속이야기. 출발 새 아침 정치 포커스. 예, 매주 월요일 마련하는 정치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 한 주간의 정치 상황을 짚어보는 시간인데 어느덧 제가 진행하는 마지막 정치 포커스 시간이군요. 오늘도 변함없이 위즈덤 센터 황태순 수석연구위원, 정치평론가 박상병 박사 두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13개월 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 제가 진행하는 마지막 정치 포커스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정치가 없었군요. 이 지난 여세 동안 온 나라가 멈춰섰습니다. 선거를 앞둔 정치판도 멈췄습니다. 그래도 정치판 뒷얘기는 있겠죠. 오늘 그 얘기들을 해야겠습니다. 이 사실 우리가 오래전 이 시간에 주제를 이미 정해놓았었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잡았었는데 오늘 또 웃고 떠들거리는 기분은 전혀 아니니까 그래도 두 분이 그동안 못하신 말씀도 좀 해주길 바라면서 문을 열겠습니다. 이 세월호가 침몰한 사건 정말 후진적인 사고입니다. 이 채 피지 못한 학생들이 차가운 바닷물 속에 갇혔습니다. 이 사고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미치다고 보십니까? 황 의원님? 정치권보다도 우리나라 모든 정부 시스템 전체 정말 이번에 크게 반성해야 될, 정말 가슴이 아파서 한 닷새 동안 여섯 동안 먹먹해요. 근데 보니까 이번에 뭐 쭉 상황들을 보면은 가장 무능한 어떻게 정부의 대처, 거기다 처음에는 보면 정치인들 월급 좀 내겠다고 또 가서 월급 뒤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죠. 그런 부분들 보면 또 어느 세종시 시장 후보는 뭐 물론 본인은 안 마셨다고는 합니다만은 그렇고, 또 어제 보니까는 또 부산의 구청장은 물론 결혼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시끌시끌하게 하고, 하여튼 우리 국민들 전체가 반성하고 서로 자성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이번 세월호 참사가 아닌가 봅니다. 심지어 광주에서는 이 국회의원이 마라톤 했다고까지 또 비난을 받고 있더군요. 예, 참 온 국민들이 지금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기도 참 저어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박상영 박사님? 이번에 사망자, 실종자, 유가족들이 호소문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걸 읽고 정말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게 진정 대한민국의 현실입니까? 현실이 맞습니까? 물었습니다. 오랫동안 정치평론가하고 한국 정치를 분석하는 입장에서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수없이 여야에게 개혁을 촉구하고 우리 사회의 혁신을 얘기하고 또 미래 가치를 얘기하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대한민국의 여론은 그렇게 따라주지 못했습니다. 여야가 편이 나눠져가지고 국민들로 편이 나눠가지고 유리하면은 박수치고 불리하면은 욕해대는, 이것이 진정 우리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번 보면서 구조 등등 이런 사건 틀 때마다 똑같은 얘기죠. 앞으로 사후 수습 최선을 다하겠다. 다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러나 이번에 보시면은 총체적인 대한민국의 현실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뭐 하나 제대로 온전하게 없는 겁니다. 큰 사건 터지면 이 모양입니다. 이게 누구 책임을 묻기 전에 우리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거대한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겨할 수밖에 없는 거냐를 말씀드리는 그 정답이 봐라. 이번에 세월호를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른으로서 물속에 갇혀있는 아이들한테 정말로 참 어른으로 서서 살아가는 게 정말로 부끄럽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거듭하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정치판에 이 경선 절차도 멈췄었고
심지어 뭐 지방선거 연기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을 또 정치에 이용하려는 정치인들 많은 것 같아요. 현장에 뭐 여야 대표는 많을 것도 없고 이 많은 의원들 또 이 뭐 비상대책위 또 이런 것 만들어서 지금 그 유가족들이 있는 그 체육관에 함께 있는 모양이에요. 그 대권 후보자들도 자주 얼굴을 보이고 있고 어떻습니까? 지금 저는 참 언짢은 기분이 든데요. 황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처음 이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지난 16일이죠. 그때도 이제 모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사건이 터지게 되면은 남의 비극을 갖고 자기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좀 이용하려는 그 정치인들의 속성, 뭐 정치인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자기 부고 외에는 하여튼 어쨌든 뭐 신문에 많이 나는 게 좋다. 언론에 많이 나는 게 좋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참담한 비극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좀 얄팍하게 이용하려는 것은 정말 그렇고, 그때 방송에서 나와서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4월 16일이니까 아직 이렇게 큰 비극일지 모를 때죠. 그때도 항상 이런 사건 났을 때는 일단 현장 가지 마라. 현장 가면은 현장에 있는 이른바 관계자들이 그 사람들 영접하고 그 사람들 브리핑하기 바쁩니다. 일을 못합니다. 그렇죠. 그 노회찬 전 의원 그런 말씀하셨더군요. 정치인들 본인들이 아쿠아롱 메고 물속에 잠수해서 구조에 뛰어들 거 아니면은 가지 마라. 정말 공감입니다. 그리고 그 뭐 어제 보니까 뭐 정치인들도 정치인들이지만 어제 저녁 때는 보니까 안행부 뭐 감사관인가요? 예. 그 사람 기념사진 찍었죠? 정말 아유 보면 지금 공무원들이 서로 뭐 책임 미루고 보면 조그만 그 보면 그 좀 보면 실종자 가족들이 애타는 마음으로 좀 얘기 좀 하자 그러면 이리저리 피하던 놈들이 이런 그런 사람들이 아니 보면은 기념사진을 찍어요. 아유 참. 그런데 이 대책본부가 제가 헤아려 보니까 12개나 했더라고요. 이 각 해수부, 뭐 안행부, 교육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장관들은 왜 그렇게 이 수시로 드나듭니까? 여기저기에. 이러니까 이 유가족들이 더 화를 내요. 당신 여기 왜 왔느냐? 그래서 뭐 길을 막아서 이런 일까지 벌어졌다고 하는데, 이 박성근 박사님, 정치인들이 이런 행동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뭐 상식적으로 정치인들 얘기할 때 정치인과 정치꾼 이렇게 우리가 정상배. 예, 몰입에 비슷한 정상배 얘기를 하죠. 이럴 때 정치인들은 정말로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온 내무실을 여기면서 다시 한 번 더 자기 할 일을 생각을 합니다. 정말 유가족들과 함께 호흡을 하는 사람들이고, 정치꾼들은 이번 기회에 뭔가 내 이름을 한번 드러내볼까 하는 꾼들이 많은 거죠. 어느 정치인도 많습니다만 대한민국은 더 많은 겁니다. 이번에 그런 꾼들 국민들이 좀 정말 좀 눈여겨보시고, 이 사람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들이 표로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비난해도 안 됩니다. 저는 특히 좀 짚어보고 싶은 대목이 이번에 새누리당의 세종시당 폭탄주 사건 말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 되면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정도라고 얘기하면은 이거 후보직을 박탈한 건 상식 아닙니까 이거는? 예, 박탈했죠. 아닙니다. 경고만 했습니다. 박탈하지 않았습니다. 박탈 안 했는데 경고만 했습니다. 저는 박탈한 걸로 알고 이게 후보직 현직 시장인데 이걸 저는요 특정 정당 특정 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때가 그런데 집권당에서 청년들 말에 폭탄주를 돌립니까? 집권당에서 어떻게 이게 정상적입니까? 그런데 이 당에 대해서 어떻게 경고만 합니까? 후보직을 사퇴시키는 거죠. 현직 시장이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건 집권당인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있는지 말만 글쎄요. 정말 분노같이. 박 대통령이 현장에 나가서 유가족들도 만나고 유가족도 아닙니다. 실종자 가족 실종자 가족들은 만났죠. 그리고 구조 작업을 또 독려했죠. 이 가족들과의 만남 어떻게 보셨습니까, 황 의원님? 뭐 대통령이 직접 내려가서 챙기니까 그제서야 돌아가기 시작했죠. 실종자 가족들이 보면은 그 하소연하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까지 보면 사람들 얼굴 한 번 안 보이고 말이지 공무원들은 다 이리저리 피하기만 하고 아니 어떻게 돌아가는지 브리핑조차 안 되고 대통령이 35분 동안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뒤에 뭐 모니터도 설치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장관들 별로 도움도 안 되는 데 가서 어쨌든 대통령 눈치 본다고 다 거기 가서 상주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가신 건 잘했습니다만은 앞으로 대통령 더 꼼꼼하게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이 결국 만기치lam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장관을 내모는군요. 박 박사님.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박 대통령이 현장에 데려가서 실종자 유가족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모습이 상당히 보기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역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 전에는 사실
유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유가족이 아니면 실종자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격앙된 비리 아니었습니까? 경호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 내려가서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서 정부 대책을 호소하고 안심을 지키는 모습은 상당히 좋았고 그 공간 그런 자리에 연장선에서 이번에 최종식 문제도 단호하게 처리했으면은 정말로 우리가 뭔가 달라지구나 싶었는데 그런데 뭐 좀 연결이 안 되는 것이 그래서 더 아쉬운 겁니다. 예, 이번 주 버락 오바마가 주말에 오죠. 예, 그 얘기는 다음 주에 신율 교수와 함께 나누시도록 하고, 예, 이제 저와 하는 마지막 정치 포커스 시간입니다. 그동안 진보 보수, 저는 보수 농객입니다만 가급적 중간 입장을 취하려고 노력했는데 많이 부족했습니까? 어떻습니까, 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 변호사님 하면 또 보수 논격으로 또 유명하시고 하다 보니까 뭐 저희들이 한 1년 가까이, 저는 1년 가까이 했죠. 같이 이렇게 이제 전 변호사님 옆에서 보면서 굉장히 중심을 잡으려고 애쓰시는 기색이 역력한 걸 저희 느꼈어요. 고맙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들으시는 분 중에서도 조금 성향을 달리하는 분들은 우리 전 변호사가 조금 좀 우편향적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함께 진행해본 저로서는 어떤 중립을 지키면서 굉장히 나름대로 춘추필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권을 갖다 한번 해부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저는 경의를 표합니다. 예, 박 박사님. 뭔 그런 과찬을 많이 하십니까? 예, 괜찮습니다. 어떤 욕도 괜찮습니다. 저는 전 변호사님 방송하기 시작 전에 솔직히 두 가지를 고민했습니다. 하나는 그 자리에 내가 가가지고 내 목소리 제대로 낼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황태순 의원하고도 방송도 많이 했습니다만 또 전 변호사님도 다른 데서 방송을 했기 때문에 비추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혹시 이 자리에 황태순 의원은 사회를 보고 저하고 전 변호사님하고 또 맞붙는 거 아니야 라고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건 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서 우리 담당 PD도 계시고 뭐 또 우리 진행자 잘 하시니까 지켜와 봤는데, 그런데 내가 느낀 감정은 그런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의외로 생각보다도 훨씬 더 이 전 변호사님은 보수인데도 불구하고 이 팩트가 정확한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저는 놀랐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로 충실하거나 팩트에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 팩트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논평을 할 수 있을 정도 된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저 전 변호사하고는 전혀 생각이 다른다고 하더라도 A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주장이 다르지만은 합리적인 주장에 대해서만큼은 동의를 하시는구나. 저분도 저런 보수적인 합리적 의견을 내는구나. 오히려 저는 전 변호사의 재발견?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은 제가 제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길어도, 어쨌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 그동안 가장 좋지 않았던 질문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황 의원님? 뭐 좋지 않았던 질문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글쎄요, 오늘이 제일 좀 보니까 하기가 힘드네요. 그렇죠. 오늘이 정말 제일 하기 힘들어요. 지난 13개월 중에서 사실 지난 6일이 가장 보내기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무엇보다도 보면은 우리 뭐 아들, 딸 같은 그 어린 학생들이 보면은 어른 말 듣다가 처음 보면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은 오르르 한 10명 모여서 선생님 지시하에 보면 구명조끼 입고 이른바 대기 명령만 떨어지길 갖다 대기하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그대로 물에 갇혔으니 그래서 말이에요. 그것도 객실에 돼 있었죠. 그렇죠. 박성훈 박사님, 제가 드렸던 질문 중에 가장 안 좋았던 질문. 전 변호사님은 이 정세를 보는 관점 가운데 북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히 강경 보수입니다. 아주 초강경 보수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까? 초강경 보수라서 북한은 이 광신도 집단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건 저는 일반 보수 농객들하고도 조금 이해하시는군요. 저도 가끔 논의할 때 대북 문제가 얘기 나오면은 갑자기 저를 쳐다보면서 저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좀 부담스럽고 특히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지나칠 정도로 강경하다라고 하는 생각, 그런 질문들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역시 제게도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본인의 생각과 또 정책을 집행하는 대통령의 입장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정치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제가 계속 노력을 합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했던 질문들, 했던 얘기들 중에서 가장 즐거웠던 얘기, 황 의원님? 오늘 즐거운 얘기가 잘 안 나오네요.
생각이 나지 않아요? 생각이 났죠. 머리가 좀 하얗다는 표현이 있죠. 예. 머리 하얗고 그죠. 예. 뭐 하여튼 보면 가슴이 우울하니까 또 사람이 어느 정도 그 평상심이 있어야지 뭐 예. 즐거웠던 기억도 떠오르는 법인데 아무래도 오늘은 아니 또 어제 특히 아침 신문 보고 화가 났던 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뭐 기념 촬영 얘기 나오고 하니까 그냥 그저 화가 나고 그야말로 어느 신문 표현대로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이 집단적 트라우마도 우울증에 걸리는 게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지난번에 우리 이 방송에서 안철수 대표의 신당 만들 때, 그럴 때 세 사람이 혼연일치가 돼서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려하는 목소리. 황태순 의원은 아주 강경하게 우려하셨고, 전재 변호사도 초선 의원의 정치적인 현실이 클 것이다 정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합리적인 토론이거든. 그 자체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 일방적으로 이거는 뭐 어떤 안 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정도 얘기를 할 수가 있으나 그러나 어려운 상황을 객관적으로 공유를 하면서 문제를 진단하는 방식은 아침에 YTN 이 라디오에서 할 수 있는 좀 저만의 어떤 기쁨이었다.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예, 저는 늘 그 두 분의 그 토론 사심이 없는 이 토론 태도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베스트와 워스트를 뽑아하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주 베스트 황 의원님 누굴 꼽으시겠습니까? 베스트에 좀 한치워 보면은 자기 구명조끼까지 벗어주어 가면서 똑같네. 박지영 씨. 박지영 양, 박지영 양도 그렇고 자기 5살짜리 어린 여동생에게 옷을 벗어주었던 6살짜리 꼬마 오빠 귀엽군. 베스트는 그 의인들은 또 남선생이 있죠, 그죠? 단원고등학교. 마지막 한 사람 한 사람. 선생님. 네, 선생님. 그 베스트는 참 또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박성현 박사님. 네, 저는 저는 박지영 씨 22살짜리. 그 구명조끼를 주면서 자신은 끝내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나는 다 구조하고 난 다음에 맨 뒤에 나가겠습니다. 먼저 가세요. 목숨으로 그 배에 탄 그 직원 승객을 구하는 그 모습 상당히 찡했습니다. 저 역시 박지영 씨 수원과학대 휴학을 하고 어제 명예전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기훈, 정현선 커플 이분들도 안에서 이름을 꼭 기억을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워스 황태순 의원님. 저는 뭐 우선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그 15명 우왕좌왕하면서 이걸 자기 선박직 직원 15명. 더하기 그 다음에 보면 우왕좌왕하는 대한민국 정부. 너무 많이 꼽고 있군요. 박박사님? 저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상황에서 술판을 벌인 새누리당 세종시당 관계자들에게 워스트 이러시면 안 됩니다. 국민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은 집권당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는 역시 그 이준석 선장을 뽑았습니다. 이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이 멘트를 제가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위즈덤 센터 황태수 수석연구위원 박성민 박사 두 분 지난 13개월 동안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보수진보 양진영에서 진실을 전달하려 애써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더 분발하겠습니다. 우리의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에코로바의 산을 즐기는 새로운 생각. 따스한 햇살 속으로 배낭 하나 메고 미니멀 캠핑을 떠나보세요. 장비는 줄이고 자연을 배려하는 에코로바 미니멀 캠핑으로 당신의 산이 더 즐거워집니다. 에코로바와 함께 당신만의 산을 즐기세요. Keep your way, 에코로바.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군요. 2059님, 2552님, 정릉에 사는 윤준용 씨, 2548님, 출근길에 들으신다는 분, 9688님, 그리고 8675님, 아침 출근 시간마다 듣는다는 분, 3865님, 하시면 안 돼요 하며 물음표를 쳤습니다. 8258님, 매일 좋은 말씀 듣고 있다. 4594님, 그리고 출근길 얘기 또 있네요. 8585님, 8543님, 아쉽다는 얘기, 1624님,
3878님, 뭐 이루해야 할 수 없습니다. 6820님, 예, 홍만희 씨군요. 4316님, 예, 86027님, 아침마다 좋은 정보, 막힌 가슴이 확 뚫린다는 분, 예, 1333님, 예, 그리고 6645님, 6825님, 예, 이런 수많은 분들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예, 제가 한 분 선정할게요. 3865님, 더 하시면 안 돼요. 섭섭해요. 건강하세요. 제가 쓴 자유집들 촉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1912님, 2011님, 5787님, 0327님, 9282님, 예, 6820님에게도 제가 진실이 집들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제 시간이 끝나갑니다. 이번 한 주 제 마지막 방송을 준비하려 했는데 온 나라가 세월호 사건에 휩싸여 있습니다. 정치권도 지방선거운동을 중단하고 경선 일정도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현장에 나타난 여야 대표들, 국회의원들, 대권을 생각하는 거물 정치인들, 이들을 지켜보는 기분 정말 좋지 않습니다. 예, 신문 보도로는 19대 국회 들어 발의된 선박안전 운항 관련 법안 20개 중 14건이 표류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중 선박교통관제 통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선박입출법도 있습니다. 지금 진도 차가운 바닷속에 있는 어린 영혼들의 원성이 들리지 않는지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은식 변호사였습니다. 금요일 마지막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